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미 꼬였네. 꼬인 운명 풀어는 드릴게입니다. 이게 막 심장 이렇게 막 이런 설레. 너의 말들을 웃어놓는. 어떻게 우리 진짜. 읽었어? 진짜 큰일 나. 디토 불러요, 디토. 나 오늘 디토처럼 옷 입었잖아.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미 꼬였네. 꼬인 운명 풀어는 드릴게입니다. 정아 씨, 그 상친놈, 뭐 상친니, 상친자,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쁜 거 보니까 저한테 욕하는 건가요? 설마? 요게 그 대만 드라마, 네.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이 상견니에 아주 아름답게 비친 열혈 팬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영화화가 됐습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해 얽히고 설킨 세 사람의 운명을 그린 작품 상견니 소개해드리죠. 就我最近做梦梦到我在听这首歌，可是我明明就没有听过这首歌啊。更奇怪的是，在这个梦里还有一个男的跟我一起听，我好像跟他已经认识了很久很久，在一起很久很久，然后我们一起去了很多地方，最后还住在一起，一起做了很多很多。干嘛啦？黄宇轩，你这是在做春梦。靠！我哪是做春梦啊！不要乱讲好不好？哎，是你自己说的哎。这样真的这样没有这样，你眼睛还闭起来。哎，你就真的。 영화는 2009년 리쯔웨이와 황희슈안이 우연히 만나 서로를 아는 듯한 묘한 기시감을 느끼면서 이 사랑에 빠지는데요. 어느 날 리쯔웨이가 사고로 죽게 되죠. 이후 황희슈안은 이 3년 동안 슬픔에 빠져 살다가 누군가 보내온 택배를 뜯어보고 그 안에 있던 카세트로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타임슬립이 일어나죠. 리츠웨이가 죽기 이틀 전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때부터 정말 집중하고 봐야 돼요. 타임슬립, 멀티버스, 1인 2역 등 관객들의 혼을 아주 쏙 빼놓습니다. 이때 흘러나오는 영화 속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였죠? 뭐 이런 노래인데 네, 라스트 댄스인가? 네. 있어. 이 노래 맞아. 좋아요. 暂时将你眼睛闭了起来，黑暗之中漂浮我的期待。 이 타임슬립 매개가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했죠. 실제 1996년에 나온 가수 우바이의 노래인데요. 당시에는 이 타이틀곡이 아니라서 유명한 노래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19년 이 드라마 상견니에 나오면서 다시 재조명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로 리메이크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내 눈앞에 나타나. 그거 어디서 나왔던 노래지? 그것도 드라마 노래인 것 같은데. 종길 씨는 어떤 노래 생각나요? 저는 이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느낌이잖아요, 이런 게. 네네네. 뭐 너의 말들을 웃어. 어떻게 우리 진짜. 늙었어? 진짜 큰일 나. 디토 불러요, 디토. 나 오늘 디토처럼 옷 입었잖아. 디토 알아. 여기서 오른다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진짜 이 배우들의 매력이 넘치는데요. 그래서 개봉 당시 새 주연 배우가 내한을 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내한 무대 인사를 도는데 5회차 모두 예매 오픈. 단 1분 만에 전석 매진. 상신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영화는 복잡한 서사를 떠나서 이 몰캉몰캉 로맨스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많은 장면이 있겠지만요. 그 중반부에 가면 이 막 얽히고 설켜서 막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좀 어렵긴 해요. 막 구조가. 그래서 저는 영화 초반에 이 리츠웨이가 황희슈안이 일하는 이 밀크티 가게에 아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그 작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请问要什么？我想要一杯，我想要珍珠奶茶，全糖微冰，真奶全糖微冰，全糖微冰。
맨날 가면서 또 이런저런, 설레더라. 예, 말 걸고 밀크티 타먹고 썸 타면서 뭐 키스하고 네. 동거하고 뭐 순서죠 이게? 그런 장면들이 아주 달달 그 잡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순서 원래 순서예요? 그거 순서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 새해 첫날 황희시안이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이 리츠웨이에게 은근슬쩍 고백을 하는데 其实晚一点再说。因为这是我跟我男朋友的第一次跨年，我不想要错过。男朋友。 그 아시죠? 네. 너무 옛날이라 기억 안 나나? 그 1일차의 설렘 뭔지 떠올려볼게요.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우리 살짝 알 이제 것 같습니다. 사귀는 거네라고 했을 때 그 설렘 시청자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게 막 심장 이렇게 막 이런 설렘. 쫄깃쫄깃한. 네, 그게 오랜만에 느껴져서 저도 참 좋았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 황희시안이 이 상하이 지사로 발령난 첫날 신나게 환영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리츠웨이랑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他想你，要等我哦，知道吗？ 宇轩，都3年了，如果他还在的话，我想他应该也不希望你是因为他才放弃这么好的机会吧。这应该是好消息啊！你应该提早告诉我了，我们可以一起庆祝哎。 그런데 이게 영상 통화가 아니었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이런 반전들이 아주 영화 곳곳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쫄깃하게 과몰입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내가 스포일러라서 말을 못한. 이거 어떡하지? 너무 재밌는데? 맞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이 대만하면 청춘 로맨스 장르가 아주 뭐 대표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타임슬립과 꼬인 관계가 아주 좀 머리가 아프지만요. 네. 이 정봉군에답게 아주 절절하게 잘 연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가 확정이 됐어요. 이 OTT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배우 안효섭, 전여빈, 그리고 강훈으로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많은 상친자들이 한국판 상견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세 배우가 어떻게 이 상견례를 만들어갈지 궁금증을 모읍니다. 이번에는 일이 꼬여도 이렇게는 안 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좀비와 마주치게 되면서 아주 꼬일 대로 꼬이게 되는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입니다. Ah non, non, non. Oh, je crois pas du tout que ce soit un faux. C'est pas un de tes accessoires? Non, non, je crois que c'est un vrai, ça. Yamakoshi. Oh, il sent la mort! Mais il est mort! Et il a plus de bras! Mais non, mais c'est son bras! C'est le bras de Yamakoshi! 좀비 영화 촬영 현장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면서 이 배우와 스태프들이 희생되고 그런 실제 상황마저 영화로 담으려는 이 미친 감독 때문에 벌어지는 이 좌충우돌 소동극을 그리고 있죠. 우리 최고대 오션에서도 이 원작을 다루긴 했었죠. 네. 2018년 개봉해서 마니아층까지 형성했던 동명의 일본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의 리메이크작인데요. 네. 원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국내 관객들에게 평점 9.06을 받았고요. 또 제작비 3천만 원으로 3천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몇 배냐고요, 네. 3천원? 와. 말 그대로 그 B급 저예산 영화의 롤모델이 된 작품인데요. 이 B급 정서가 가득한 코믹 좀비 영화로 국내에서도 원테이크 카메라 기법과 반전 가득한 결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이 영화 제대로 B급인 게요. 영화 내용도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화는 일본 원작 작품을 프랑스 감독에게 리메이크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Un film de zombies? Ouais, mais plutôt malin. Hein. Ça se passe pendant le tournage d'un film de zombies. Une équipe se fait agresser, ils deviennent des zombies eux-mêmes. Panique, bagarre, poursuite, panique, bagarre, poursuite, tu vois. Une sorte de survival, quoi. Ils l'ont fait au Japon, ça a été un carton absolu. 이 램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롱테이크로 좀비물을 담아내라. 종기 씨도 촬영은 아니지만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원테이크로 30분을 쭉 이어간다는 게. 정아 씨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 저는 못해요. 그냥 브이로그 찍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롱테이크 나오면 우와라고 하는 이유가 그 롱테이크 안에 사실은 모든 배우들이 그 동작을 외우고 대사를 외우고 합을 짜서 끊기지 않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한 3분 이상만 나와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30분? 상상이 잘 안 돼요, 일단. 이 램이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음처럼 되지 않죠. 촬영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데요. Putain, Philippe! Philippe, réveille-toi, merde! Philippe! Il s'est pris une caisse, le con. 아, 정말 저희 오늘 주제대로 정말 비비에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휴식에 들어갔는데 어디에선가 진짜 좀비가 나타나 촬영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직업 정신이 아주 다 투철합니다. 자칫 좀비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레미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Justement, mais garde ça, c'est magnifique, garde là cette peur. Habite là, tu sens l'émotion, tu la sens. Est-ce que vous vous rendez compte de ce qui se passe? Regarde, si je m'en rends compte, mais évidemment que je m'en rends compte. C'est moi qui mets en scène, imbécile. C'est moi qui mets tout en scène. Vous êtes malade. Arrêtez cette caméra. Arrêtez cette caméra. Mais tu crois que j'ai fait tout ça pour arrêter la caméra? Mais t'es dingue. J'ai déclenché le truc. C'est maintenant que tout commence. On peut plus revenir en arrière. C'est pas maintenant que j'ai arrêté la caméra. Ignorant. 이 때문에 카메라에는 온갖 킥빛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죠. 공격당한 배우들이 하나둘 좀비로 변해가는데 와, 이렇게 진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건가요? 막 궁금증이 생기죠. 이번 원작이 무명 배우들을 활용한 아주 초저예산의 영화였다면 이 프랑스 리메이크 버전은 다릅니다. 무려 아카데미 영화상 5관왕 수상에 빛나는 영화 아티스트의 미셸 하자나비시우스 감독이 연출하고요. 프랑스의 유명 배우 로망 듀라스 그리고 베레니스 베조를 캐스팅해 대중성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B급 좀비 영화인 줄 알았는데 촬영 현장의 카메라 각도라던가 왜 특수효과라던가 이 저예산 영화의 열악한 환경이라던가 그런 와중에도 이 촬영에 애를 쓰는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C'est quoi ce truc? C'est la grue. 이번에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면서 꼬여버린 부녀의 관계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영화 더 웨일입니다. Does this mean I'm gonna get fat? No, it doesn'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arent me right now? No, I'm sorry. Look, it's been a long time. I just thought that maybe we can get to know each other. I don't even know why I'm here. I can pay you. And I can help you with your work. It's what I do for my job. I can help you pass your classes. You teach online? Yes. 이 영화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뒤 병적인 폭식으로 272kg의 거구가 돼버린 대학 강사 찰리가 죽음을 앞두고 9년 만에 17살 딸 엘리를 만나서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동명의 연극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가장 먼저 이 눈길을 끄는 건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비예요. 1.33대 1 화면비 안에 거구의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몸이 더 비대하게 보이게 하고 굉장히 좀 보는 내내 굉장히 갑갑하게 갇혀있는 듯한 집안에 뭔가 꽉 다들어찬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또한 이 화면비는 관객들이 주인공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히 주인공에게 동화가 되면서 그의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할지가 뭔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I have to go soon.
hate these night shifts. I tell you about this girl from a few nights ago. The puke was bright purple, I swear. Are you choking? Oh, God. Okay, lean on that arm. 거기에 브랜든 프레이저의 인생 연기까지 더해져서 정말 웰메이드 작품이 됐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는 많은 분들이 이 미이라 시리즈로 기억을 많이 하실 건데요. 언젠가부터 작품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브랜든이 이 미이라 시리즈의 성공과 함께 정말 온갖 인생 풍파를 겪었더라고요. 아, 꼭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힘듦을 겪는 할리우드 배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영화 촬영 중에 그 심한 부상도 당했고요. 또 아내와 이혼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부담해서 이 모아놨던 전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극중 찰리처럼 폭식증, 우울증도 앓는 등 뭐 배우를 떠나서 뭐 인간으로서도 좀 많이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맞아요. 이 브랜든의 이런 개인사를 미리 알고 이 영화를 본 것이 아닌데도 뭔가 왠지 모르게 이 극중 찰리가 브랜든의 실제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막 있거든요. You could have been a part of my life. Ellie, look at me. Who would want me to be a part of their life? 이때 찰리는 곧 브랜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공감합니다. 어쩜 자신과 닮은 찰리라서 더 리얼한 연기력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찐 연기가 인정을 받아서요. 지난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당당히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죠. It's been like I've been on a diving expedition on the bottom of the ocean, and the air on the line to the surface is on a launch being watched over by some people in my life. 브랜든은 찰리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 40일간의 촬영 기간 동안 무려 하루 4시간 정도나 걸리는 특수 분장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붙이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는 건데 5명의 도움을 받아야만 입고 벗을 수 있는 수트를 착용한 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이 이 몸무게는 생명을 정말 위협할 정도로 표현이 되면서 동시에 브랜든의 감정 표현은 얼굴에 잘 드러나야 한다라고 어려운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브랜든은 이 몸뿐 아니라 얼굴에도 디지털 보철 분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보철 무게만 무려 45kg이었다고 하니까 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연기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저도 듣기로는 이 브랜든은 또 찰리 캐릭터의 완벽한 표현을 위해서 이 비만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행동을 좀 배웠고요. 본인의 집을 촬영 현장과 똑같이 꾸며서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받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브랜든의 이런 노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행동 하나하나 굉장히 굼뜨고 피곤한 느낌이 들고요. 어떤 장면에서는 눈도 느리게 깜빡이는 등 섬세한 연기력을 보여주죠. Beyond that, I need to know that she's gonna have a decent life where she cares about people and other people care about her. I need to go. Mary, she doesn't have anyone else. I need to know that I have done one thing right with my life. 이번에는 이 강인한 살수가 병마와 싸워야 하는 이 꼬인 인생을 보여드릴게요. 영화 살수입니다. 혹시 이난이라고 들어보았어? 조선 최고의 살수 이난. 그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의 표적이 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 조선 최고의 살수 이난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원에 가서 약을 받지만 이 심장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결국 이난, 이 병든 몸을 이끌면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역할이요. 딱 신현준 씨와 이미지가 은근히도 아니고 대놓고 어울린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가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 아, 그쵸. 네,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로 나와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이 이난은 어렸을 적부터 살수로 키워져서 사람 죽이는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인물인데요. 사실 정은 또 굉장히 깊습니다. 다소 엉뚱하고 또 꺼멍한 모습까지 있어요. 그게 매력이죠. 네. 밥순 제가 이것도 좀 갖다 줘. 이건 어디요? 저기. 아니 거기 말고 저 짜. 이게 뭐요?
난 왜 고기가 하나도 없는겨? 그냥 처먹어. 이런 캐릭터가 나온 이유가 감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곽정덕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심장병에 걸려서 오래 싸울 수 없는 늙고 병든 살수지만 좀 웃길 수도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에 신현준 배우가 제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벌써 신현준 씨도 50대 중반이더라고요. 한때는 액션씬도 정말 많이 찍었지만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땐 겸손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번 이 살수 영화 촬영이 좀 힘들긴 했었대요. 감독이 실감나게 연출하려는 시도도 엿보입니다. 이 대나무 숲 전투 장면에서 마치 내가 VR을 하는 것처럼 막 칼을 든 살수가 된 느낌을 받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대머리 산적두목과 싸우는 장면, MG 살수, 달기와의 액션씬, 이후 적지에서 쏟아지는 적들과 싸우는 장면 등 진짜 신현준 씨가 고생했다는 생각이 드는 액션씬이 아주 가득하죠. 액션 연기 아직도 굉장하더라고요. 아니, 몸을 던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액션씬뿐만이 아닙니다. 이 뒤늦게 강렬한 배드씬 도전을 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근데 시사회 당일에 아내와 같이 영화를 보는데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신현준 씨가 좀 아내랑 떨어져서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에게 배드씬이 꼭 작품에 필요한 장면이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못 먹고 있다라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떠올렸어요. 괜찮겠어? 이 필요한 장면인가? 당분간 아내 말을 무조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비비 꼬였네. 꼬인 운명 풀어는 드릴게를 주제로 우리 심파 요소들이 담긴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최고 MC들의 이 원픽 추천작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정아 기자가 뽑은 오늘의 원픽 추천작은요. B급 아니고 B급 좀비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이 뽑은 오늘의 원픽 추천작은 한 배우의 간절함과 진정성이 영화 곳곳에 짙게 스며들다. 더 웨일입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오션!